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잘 지내셨죠? 오늘은 어떤 주제에 관해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 드리고 있던 게 이제 성범죄 사건이고요. 그리고 몇 회 동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서 최근에 신설된 조항,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하와 관련된 조항과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피해자 등에 관한 강요 행위 등에 관한 조문에 관해서 좀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양 두 개 일단 먼저 앞에 드렸던 이제 성착취 목적 대하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월 23일 날 신설이 됐는 조항이라서 아직까지는 대법원 판례는 없는 상태고 하급심 판례들만 뭐 한두 개 정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동 청소년의 성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행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법이 신설이 꽤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형사처벌이 된 사유나 이런 것들이 거의 좀 찾아보기 힘들어서 사실상 많이 쓰이지 않는 조문들에 관한 얘기라서 현실 생활에서는 적용 대상이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조문들인데 이 조문들에 관해서도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단 조문에 관해서 일단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2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중요한 거는 사람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한 행위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는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혹은 이제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그런 대화를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혹은 뭐 제2조 제4호 강목에 어떠한 행위를 권유나 또 유인하는 행위인데 2조 4호가 구강 성교라든지 성교 행위라든지 자위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온라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온라인상에서 이제 행위를 이제 요구하거나 행위를 이제 하도록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15조 1항에 의해서 형사처벌되고요. 이제 15조 2의 2항은 이제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에게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동일한 처벌한다는데 이건 사실상 의제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위와 같은 행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또는 혐오감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는 경우 혹은 아까 말씀드린 구강행위라든지 자위행위라든지 아니면 성교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계속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게는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이제 15조의 2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이 되거나 하는 것들에 관해서는 많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관련된 이제 뭐 법리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지는 않은 사람들 일단 대법원 판례도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조금은 더 이제 좀 쌓이고 나중에 아마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 영상을 이제 공개되고 한 1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쯤 되면은 이와 관련된 조항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논의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 정도까지 이런 조문이 있다. 그래서 절대로 아동 청소년에게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뭐 이런 것 좀 해달라 하면서 뭐 야한 것 좀 해달라 하면서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제 트위터라든지 틱톡 이런 거 보시다 보면은 이제 특히 중고생들이 춤을 추는 장면이라든지 유행 릴스 이런 것들을 보시다가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교복을 입고 있는 거 모습을 뻔히 보시면서도 뭐 DM을 보내가지고 뭐 이런 거 뭐 보여줘. 뭐 아니면 뭐 음란한 뭐 이런 것도 좀 해줘 이렇게 하시는 순간 바로 이 조항에 적용돼서 바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6조 조항이 좀 약간 재밌어요. 16조가 피해자 등에 관한 강요행위인데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의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과거 이제 이 조항이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반의사 불벌죄 때문에 그랬는데 과거 이제 아동 청소년법도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할 수가 없게 됐었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성범죄를 발생하고 저지르고 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많았었죠. 이게 심하다 보니까 아예 아동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는 반의사 불벌죄 자체를 다 삭제를 해버렸고요. 형법 역시도 마찬가지도 성범죄 사건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이제 친고죄 조항이 있었는데 성범죄 관련해서 지금은 아예 완전 다 친고죄건 반의사 불벌죄건 뭐 싹 다 없애버렸죠. 지금 그래서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친고죄와 반의사 불구죄 자체가 아예 없다. 합의를 유도하는 건 사실상은 양형의 차이를 삼기 위해서 합의를 유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합의를 이제 하시는 거라서 16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이제 합의하는 과정에서 강박을 하거나 협박을 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것도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라고 해서 형량이 아주 굉장히 셉니다. 심지어 벌금형도 없어요. 형량이 좀 센 편이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 같으면은 뭐 일반 그 기재되어 있는 조항 내용 보면은 이제 후견인, 보호자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쉽게 해서 이제 아버님, 어머니, 부모님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이 되시는 분은 그 아버님, 어머님한테도 가서 안 해주면 때리는데 가면서 뭐 이런 경우에는 요 조항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조항,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조항을 이제 아직 형사적인거나 이제 뭐 판례들이 많이 쌓였거나 관련 판례들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서 실생활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적어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동 성범죄 관련 사건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강요 행위 관련해서는 거의 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피고인 혹은 범죄자죠. 범죄자분들이 연락하는 것조차도 신중히 하시고, 특히 이제 법인을 통해서 보통 이제 그 의사 전달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이제 재판이 되면은 재판 되기 전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주관에서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범죄 행위가 발생되고 고소가 진행되고 난 이후부터는 피해자하고 피고인하고는 거의 뭐 격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강요 행위들이 좀 많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지인들이라면은 조금은 또 다른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심지어는 지인과 지근거리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그 다가가는 사건조차도 좀 조심스럽게 많이 다가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 사무실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얘기라 보니까 뭐 다른 사안들에 관해서까지 제가 얘기 드린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저희 사무실 와주셨던 분들의 만큼은 피해자분께 뭐 강압을 한다거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강요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으시고, 오히려 이제 반성을 하신다는 취지에서 이제 스스로 반성문도 쓰시고요. 그 반성문을 이제 전달해서 피해자 측에서 의사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측의 합의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제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이 많이 쓰지 않는데 그래도 규정이 돼 있으니까 오늘 한번 언급해봐야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시거나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드렸던 이야기들은 사실상은 지금 뭐 크게 법리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법들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조항들이 있다는 거 꼭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15조 2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간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많으시거든요. 뭐 현실적으로 얘기 드려서 진짜 릴스나 혹은 이제 뭐 쇼트나 이런 거 보시다가 DM이나 이런 거 보내시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보시는 것만으로 끝내셔야지, 그 이상의 행위를 하시는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합의에 있어서도 절대로 강요 행위를 하시게 되면 2차, 3차 이제 가해 행위라고 보고, 법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보시고 이제 형량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들 반드시 꼭 참고하시고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조상희 변호사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상희에게 상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